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줌을 켜서 라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로 라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줌으로만 라방을 하려고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전 세계로 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복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복제될 수 있는 줌을 통해서 앞으로 라방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 보시나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아주 자세히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신규 회원들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비전을 가질랑 말랑 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위기를 누구나가 겪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살아가면서 위기들이 왔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항상 그 저를 키울 때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옷을 파셨어요. 노상에서 옷을 파셨고 제가 그 어릴 때 부모님 노상 집 앞에서 이렇게 옷을 펼쳐놓고 판매를 할 때는 제가 그냥 부모님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지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고 저는 무조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무조건 나는 잠시만요. 음소거 좀 하고 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도 처음부터 어학과라고 하는 물고기 잡는 배에 들어갔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항해사로 승선을 하기 위해서 부경대학교 어학과라는 곳에 입학을 했었고 여기서 항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이 승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승선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뭐더라? 하여튼 저하고 비슷한 내용의 이 온양어선 탔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 저도 이때는 배를 타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파도가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퍼펙트 스톰 같은 거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남극이에요, 여기가. 남극의 얼음이 그냥 제주도보다 더 큰 얼음이에요. 떠다녀요. 영하 45도 폭탄의 바다 남극.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1시간여에 걸친 남극 바다와의 사투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네, 제가 승선했을 때 이때 KBS에서 왔었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그러나 길이 90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해안 가득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21세기 인류 최후의 식량으로 불리는 크릴 새우. 그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동산의 선원들은 바로 이런 추위와 혹독한 날씨 속에서 남극의 바다와 배 아닙니다. 싸우고 있었다. 준영아. 배가 나옵니다, 이제. 1년 동안 배에서만 생활해온 선원들은 외지인이 들고 온 뜻밖의 소식에 반가워했다. 5월 6일 지금이 훨씬 낫죠, 이때보다. 열흘밖에 안 지난 거냐? 열흘 지난 신문을 보고 서울에서 17,000km 2004년인데 떨어진 제가 남극의 바다. 10년 전. 육지와 격리된 그곳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고국과 가족의 소식이었다.
예. 이렇게 험난한 승선 생활을 끝내고 저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아까 이 배가 고기 잡는 배였는데 이 고기 잡는 배 뒤편에 보면 고기 잡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 승선을 해서 승선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해외 파견을 나갑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 말레이시아의 어구를 납품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레이시아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짧은 영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영업하는 모습들이에요. 길거리 영업. 이때 백만갑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는 몰골로 이렇게 해외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애들이 항상 이 회사로 퇴근을 해서 이 일하는 아빠를 기다렸었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이 직장이 전부, 직장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직장을 벗어나면은 밥을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또 다른, 이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와이프랑 그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다는 생각은 그렇게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으면서 이제 그 건강이 조금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고,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는 이 경제적 압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던 분들은 거기에 모든 패턴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딱 맞벌이 그 패턴에 맞춰져 있는데 절반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와, 이 아이들을 둘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모아놓은 돈들을 계속해서 까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진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다가 이 무언가에 홀리듯 이끌리듯 제가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갔던 것 같아요. 이때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식업이었고 저는 뭐 투자비, 창업비용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집도 거의 대출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냥 뭐를 창업하러 갔던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라고 이제 그냥 보러 갔었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키즈 카페라고 하는 그 부스에서 무슨 배짱인지 들어가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찾아갔던 이 박람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꿔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다녀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계속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전에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었던 것도 있었고, 진짜 이 가정 형편이 계속해서 가정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뭔가 다른 걸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돈은 없는데, 진짜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과감하게, 여러분들 이게 결단이잖아요. 뭔가를 결단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계를 이 직장에서 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애들 둘을 먹이고 살리고 우리 와이프를 먹여 살리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생계를 던지고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진짜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모르겠어 냅다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젊었으니까 그렇게 이 8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과감하게 관두고 퇴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제가 창업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박람회장에서 저한테 박람회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분이 나쁜 말 안 했을 거잖아요. 이 기도 얼마나 얇았다고 제가 그때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청사진만 계속 그려줬었던 그런 것만 믿고 제가 창업을 했던 거죠. 창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창업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한 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키즈 카페를 창업하려면 어린애들도 좀 많이 살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쪽에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변이 건너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하철역이고
이 왼쪽 편에는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들이 있고 뒤쪽에 아파트 몇 개 있는 그곳에서 제 돈에 맞춰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올라왔겠죠. 그래서 와, 처음에는 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창업을 했다가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많이 놀래기도 하고 또 많이 불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트며 이 근처에 있는 집 방방곡곡을 이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트 가서 우리 키즈 카페 생겼으니까 올라오세요. 제발 오세요. 정말 그렇게 손품 발품 다 팔아가면서 제가 영업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백만갑을 진짜 정말 제대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전단지 들고 마트에서 사람들 엄마들 애 가졌을 거라고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돌렸으니까 그렇게 돌리면서 손님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키즈팡팡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 매출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매출도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도요, 여러분. 이 자영업이 참 그렇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장사가 잘 돼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전액 대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갖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게 손님은 많았었어요. 그런 분석들도 하지도 않고 제가 장사를 시작했었고, 또, 또 저는 여기서, 이 프랜차이즈 장사만 가지고는 절대 못 먹고 살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로열티 매달 매달 빠져나가는 로열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열티 받아 나가는 회사가 시스템 소득이네. 이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특징이 낮에는 애들 유치원 학원 가기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앉아서 이 키즈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고 정말 도면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손품 발품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 하나도 없는데 가맹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수막 하나 걸어 붙이고 박람회장에 나가서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영업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진주에 1호점을 창업을 했어요. 진주의 꼬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1호점을 창업을 어떻게 해서 정말 그때는 제발 창업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면서 그렇게 창업을 원가에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그 창업을 하나 시켜드리고 나니까 거기서 또 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맹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이 제법 많이 늘었었어요. 제법 많이 늘었었고 전국에 한 70개, 80개 정도 됐을 쯤에는 제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뭐 괜찮겠네. 예전에 그런 어려움들은 다 잊어버리고 좀 어느 정도는 수익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쯤에 19년도에 코로나 와, 저는 키즈 카페 사업하면서 메르스 겪었었거든요. 메르스 겪으면서, 정말 메르스는 짧게 지나갔었잖아요. 그때도 참 한 달 정도, 2달 정도 만에 지나간 메르스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한 2달이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매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스템 소득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의 기반이 되던 내 사업체가 하나둘씩 무너지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를 경험하니까 와, 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제가 또 스터디 카페라는 화이트 펜슬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도 정말 잘 지었죠. 이게 제가 와이프랑 차 타고 가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화이트 펜슬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이 스터디 카페로 또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 스터디 카페를 전국에 130개 정도를 또 창업을 했어요. 이 코로나 기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때 저는 또 한 번의 상승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노력도 제가 키즈 카페를 하면서 얻었던 그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
화이트 펜슬로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제가 좀 이 같이 경영을 했던 이 키즈 카페랑 화이트 펜 스터디 카페 혼자서 운영을 했던 게 아니고요. 키즈 카페, 스터디 카페 같이 운영했을 때는 제가 동업자 한 분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 키즈 팡팡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해준 분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었는데 좀 뭔가 맞지 않아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이 꼬마 대통령 키즈 카페를 가지고 완전히 독립을 해서 지금은 2022년도에 단독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은 플랜비라고 하는 회사 키즈 카페 꼬마 대통령의 그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뭐 롤러스케이트장, 필라테스 이런 것들도 제가 오픈을 시켜줬었고요. 그냥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많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테크, 경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 활동은 제가 많이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참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그런 노동 수익이 아니라 이 시스템 소득, 자본 소득이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 경험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재테크 활동들도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수익.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영원히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데,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환경도 안 좋아지고, 정말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인데, 그 자녀들이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소득원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경매, 사업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영원한 수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네. 정말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 기반을 다져 놓으면 내 후손들까지도 안전하게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저는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돈은 있었어요. 돈이 중요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미래의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업으로 안 했습니다. 부업으로. 이거를 배워서 내 후손들에게만큼은 진짜 안정적인 소득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사나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우리 지금 제 파트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도 만났고, 한데 정말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영업도 좀 잘했었고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감동도 있었고 제품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영양 제품이 진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세요. 제 아이들 홈미팅도 하고, 제 아이들 모델로 해가지고 제품 들고 사진도 찍고, 이 그 화이퍼시라고 하는 이 몸에 넣으러 실험도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인 영업뿐만 아니라, 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프랜차이즈 영업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제품값이 너무너무 비쌌고 가입비, 유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근데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유사나라는 회사를 가지고 제가 FC라고 하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애터미가 아니었어요. 일단 애터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사나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 가입비, 유지비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거는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이 시스템만 개발을 해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사나의 파트너들이 돼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유사나라는 회사로 이 보세요. 이 모델, 카메라,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요. 이 전문 인력들이거든요.
진짜 한 편당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면서 제가 이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시스템을 개발할 거다. 이 시스템을 개발할 건데 이건 내가 유사나에서 할 거다. 그 유사나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쳐나갈 거다라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나왔는데 만들어서 돌렸어요. 돌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은 유입이 됐었어요, 여러분. 워낙 이 영상의 질도 좋았고 좀 신선했었고 사람들이 사람들은 좀 제법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이 가입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뭔가 이 진입비가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 회사의 진입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정도에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해야 그 다음 단계, 수당을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걸 진입비라고 하거든요. 그 진입비를 만들어내면 추천 수당이 나한테 떨어지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입을 시켰는데 제가 딱 한 명 진입비 받아봤어요. 진입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해냈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영상 촬영을 하고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돌렸는데 딱 한 명 가입해 진입비 내더라고요. 와, 이거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된 걸까? 내려놔야 될까? 그냥 프랜차이즈로 돌아가? 정말 정말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래도 포기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럴 때쯤에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때쯤에 제가 애터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 가맹점주님이 저도 이때는 유산화 사업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님이 그 우리 회사에 잠깐 뭐 좀 갖다 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니까 애터미 사업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 유산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유산화로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리크루팅 하려고 오세요 오세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해서 제가 유산화 설명하고 그분은 저한테 애터미 설명하고 이렇게 제품도 서로 그분도 제 제품을 샀고 저도 이분의 제품을 좀 사드렸어요. 그때 샀던 게 톤업 모이스처라이즈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거를 발랐는데 진짜 이 제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그 무대 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발랐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14,800원짜리 이 제품이.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를 조사를 했던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좋긴 좋은데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온라인 시스템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온라인 시스템. 애터미 시스템이 어떤지를 제가 조사를 했더니 일단 가입비, 진입비 없고 제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게 당장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당장에 제가 고등어뿐만 아니라 몇 개 이렇게 막 주문을 해가지고 써보니까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네.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가입 링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이 모바일 시스템이 유사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최신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한테 애터미 소개시켜 준 분한테 높은 사람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때 높은 사람을 왜 만나자고 했냐면 이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래도 회사의 승인은 좀 받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시스템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그냥 이거 사용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승인. 그래서 강종욱 단장님 오셨고, 그 다음 강종욱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제일 높은 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애터미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승인을 좀 받고 사람 완전 전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도구 임페리얼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봐. 네가 이거 써봐. 써보는데 만약에 이 회사의 윤리자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뭔가 이 클레임이 들어오고 뭔가 제재가 들어오면 내 이름을 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재가 들어오면 못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내 이름을 대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 다른 분들 같으면 아마 시스템 사용해보고 회사에서 걸리면 책임은 못 져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유도구 임페리얼님께서는 걸리면
이도구라는 이름을 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지만 제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분들이 하는 사업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온라인 애터미로 시스템을 전향하면서부터는 개발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고, 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도전에 도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왔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기반을 잡, 이때도 역시 코로나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때 회사에서 왜 제가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재가 하나도 안 들어왔냐고 하니, 이때 코로나였던 거예요, 코로나. 회사에서도 방법이 없어. 세미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하는 팀이 제 말고도 또 있었거든요. 여러 팀이 온라인으로 하는 팀들이 있었고 그 문화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작년 7월에 샤론노즈 마스터르라는 그런 직급까지 갔었고, 지금은 정말 재밌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애터미 사업가가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했다. 프랜차이즈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좀 잘 나가네? 잘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만 봐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었던가 있었던지는 사람들이 안 봐요. 참 온라인으로 사업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했네? 쉽게 사업했네? 참 뭐 그냥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영상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만 성공하려고 이거를 만들어냈다면 이거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일 했을 건데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이 시스템 만들어냈어요. 그거 만들어서 울고 있어요. 근데 라방하면서 울고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터져 있고 내일 뭔가 해결해 놓으면 또 어떤 일이 터져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에 도전, 포기는 하지 않았죠. 포기해야만 할까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노파심이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프랜차이즈 창업뿐만 아니라 이 명지, 우리 센터가 있는 지역에 정말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밑에 내려가 보면 회장님 뭐 커피숍, 요식업, 프랜차이즈 장사할 생각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 저는 그런 시기에 창업을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청사진을 그리면서 내가 장사를 하면은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상황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하는데 보통 짧게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만 3억 들어가요. 시설비만 3억. 장사 잘 해가지고, 진짜 장사 잘 해가지고 순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나는 매장. 우리 매장도 제 키즈 카페 했을 때 한 이 정도 순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다 빼고 나면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남았는데, 진짜 내가 3억 정도 들여서 운영 창업한 매장이 한 8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계속해서 난다고 하면 이게 이득일지 아닐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보증금 1억에 시설비 3억 이때 완전 총 대출을 받아서 사업 들여서 이 창업을 했는데 내가 수익금을 하나도 안 쓰고 이 800만 원씩 한 달에 800만 원씩 남는 순수익을 모았을 때 내가 들어간 시설비 투자비 3억을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돈을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다면 3년 정도 꼬박꼬박 내가 해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맞벌이 하면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맞벌이를 하면서 벌었던 돈은 가정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한 500만 원 정도가 가정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내가 남는 돈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300만 원으로 내가 투자했던 3억을 다 보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봤더니 8년, 100개월 동안 진짜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8년 동안 8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난다는 조건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매장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창업하면 잘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이 프랜차이즈 창업해가지고 장사하는 게 훨씬 낫겠지.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장사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더 크게 창업을 또 해야지. 장사의 규모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당연히 장사를 잘 되게끔 매뉴얼도 있고 다 있으니까 도와줄 거야. 그럼 난 장사하면 될 거야. 프랜차이즈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오픈하면 아까 이 8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해요. 진짜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마 안 될 수도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몇억 되는 돈을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잘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현실은 제가 이 계산한 거는요. 대출이자 하나도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 임대료 2년에 5%씩 올리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2년에 5%씩 건물주가 임대료 계속 올릴 거잖아요. 그리고 뭐 키즈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도 시설이 노후화되면 뭔가 또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이 뭐 리모델링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 중에 하나가 PC방이거든요. PC방. 한 1년, 2년 정도 하면 PC 사양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한 뭐 50대, 100대 이렇게 다 바꾸는데 한 몇억 들어가요. 그런 리모델링 비용 생각도 안 하죠,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영업할 때 이런 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경쟁업 내 잘 되면 내가 거기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커피숍 한 집 걸러 한 집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파트가 한 3,800세대 정도 되는데 커피숍이 지금 6개가 있어요. 6개. 상가 몇 개 있지도 않은데 한 집 걸러 한 집 커피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끔찍한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이 제2의 코로나가 다시 닥쳐온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죠. 그리고 내가 창업했던 사업이 과연 영원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되면 장사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직장 뭐 이렇게 하면 장사하지 뭐 하는 돈 가지고 희망퇴직하면 장사하지.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100세 시대, 120세대, 150세대 살아야 되는데 이 장사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86%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내가 진짜 특출나게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프랜차이즈에서 뭔가를 따와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결국에 그 86%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들어가서 글 쭉 한번 보세요. 1분 만에 올라오는 글들이 어떤 글인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사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유들이 나오는지. 다 사유가 똑같아요. 내 매장이 안 되겠어 그런 거 아니. 또 매장 직접 방문해보면요. 깨끗해요. 깨끗한 매장들이 무권리에 나온 매장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내놓을까요? 권리금도 없이 이 매장들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월세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매장들은. 월세 낼 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매장들이 전국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이 명지에 있는 가게들도 챌린지 2달 만에 문 닫고 없어요. 간판도 바뀌어 있고. 그런 실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장사하지가 아니라 이런 실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영업 전문가, 나름 밖에 나가서는 이 프랜차이즈 계통을 선도하는 자영업 전문가잖아요. 자영업 전문가인 제가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애텀이라는 사업을 했을까요?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영원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정말 정말 소중한 제 사람들을 영원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월이 갔을 때, 세월이 흘러가도 정말 영원 불변한 것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꿈이 뭐예요? 건물주요. 건물은 영원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명지 바닥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진짜 제일 불쌍합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건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주택은 어떤가요, 주택은? 마찬가지 빈집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처럼 될 거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걸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정말 열정을 쏟아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열정을 쏟아가지고 뭔가를 이뤄냈는데,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은 하기 전에 이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사업가였거든요. 벌써 해봤거든요. 성공이라는 것도 해봤고 실패라는 것도 해봤으니까 이게 되구나 안 되구나는 사전에 판단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리스크, 이 리스크들이 살면서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지 않으려면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정을 다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제가 생각한 리스크입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리스크를 정말 세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늙잖아요. 지금은 쌩쌩합니다. 막 밖에 나가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결국 저도 늙을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 안 걸린다는 보장 있나요? 제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지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질병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요즘 챗 GTP 사용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제가 요즘에 그 리크루팅 시트, 글로벌 리크루팅 시트 만들면서 챗 GTP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실직,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영원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난. 튀르키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아직까지도 재난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있나요?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인생에서 리스크 없이 내 가족을 지키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애터미를 알기 전에도 제가 수많은 위기들을 제한테 다가왔었던 그런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들어갔던 허접함의 터널들 있잖아요. 첫 번째 원양어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가정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선택을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만 하는데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소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한 번의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가야 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 진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다단계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남의 회사도 들어가서 이렇게 염탐도 해보고 다른 회사에서 어떤 조직들인지 진짜 분석도 해보고 이런 허접함의 과정들을 지금도 겪으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이 허접함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만 그 다음이 있는데 그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진장 애를 쓰면서 쉬운 일만 찾아다녔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안 될 수는 없어.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이런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지금도 저는 백만갑을 나가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회사에서는 백만갑을 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지 몸으로 느끼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던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파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했었고요. 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5개월 정도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죠. 진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요. 단 하루도 3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이 애터미라는 일을 손에서 놓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이 몸에서 제가 살아 숨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지금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허접함의 터널을 겪으면서 온라인을 통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겪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리스크.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가 이 조직에서, 이 애텀이라는 FC라는 조직에서 제가 만약에 없어졌어요. 사라진다면 제 산하에 있는 내 파트너들은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조직이 없다면 이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내가 사라졌어요. 이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라졌어. 그러면 내 조직이 무한대로 뻗쳐나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라진다면 우리 조직이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노였습니다. 노. 제가 없으면 제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정말 끔찍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이 온라인 시스템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대단한 애터미라는 회사, 우리가 정말 삶의 기반을 두고 선택한 이 애터미에서 만들어낸 이 방법으로 해야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참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틀어가기 시작했어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작년 4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우리는 오프라인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 시스템 참여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 시나리오,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은 거의 모두 참여하려고 시스템의 방향키를 틀어왔던 거예요. 예전에는 온라인만 해야 됩니다. 온라인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 방향키를 점점 틀어서 회사가 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놓고 우리들만의 시스템을 부스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나요? 어떠한 결과가 났을까요?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부스터로 만들었더니 기반을 잡고 있는 우리 기반이 탄탄하게 복제가 되어서 매출뿐만 아니라 조직이 정말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지금 우리 이 부스터로 만들어낸 이 온라인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외로, 글로벌로, 해외로 뻗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제 튀르키예 회원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이 노하우가요, 여러분. 이 노하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온라인 시스템, FC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꼈고, 그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결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앞으로 리스크 없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없어져도 우리 시스템 돌아갑니다. 왜? FC가 없어도 되게끔 지금 벌써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리스크 없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 본사, 라방에서 저도 지금 예전에 한번 했던 강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나요?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시스템 참여 이거 왜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누가 나오면 시스템 가야지. 내 하부에 누가 나오면 석세스 아카데미 가야지.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0% 참여를 하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 세미나, 본사 세미나, 그리고 이 센터 시스템에 여러분 센터 없어가지고 내 주변에 센터 없어가지고 내 사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이 메인데이 때 온라인 카메라까지 켜가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센터에서 그렇게 합니까? 카메라 켜서 여러분들이 이 센터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철저하게 회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고요. 거기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정말 갖다 붙이기만 하면, 오늘 나방에 참여시키기만 하면, 이런 나방에 참여시키기만 하면, 제대로 된 사업자가 만들어져가지고, 나처럼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한복제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누군가를 모집하는데, 누군가를 모집하고, 그냥 초대가 아니라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리크루팅 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된다. 100% 시스템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게 내 조직을 가장 빠르게 늘려나가는 그런 노하우라는 거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말로 시스템 참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허접함의 터널을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집안 사람들하고 집안 사람들 내 마음에 딱 맞던가요? 안 맞는데 살잖아요, 같이. 그쵸? 살아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맞춰줘야죠. 내가 모든 사람들에 적응해가면서 그런 뭐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슴의 크기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좌우명입니다. 제 좌우명. 단 한 사람의 적도 만들지 말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내 사업이 참 잘 될 것 같은데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누구나 이런 일은 다 겪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화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게 되잖아요. 이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한 파급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거는 진짜 영원불변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말자. 진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적도 만들지 말고 모든 걸 내 편으로는 만들 필요도 없지만 진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너무 싫은 거죠. 적을 만들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비교 당하는 게 저는 정말 싫어요. 비교 당하는 것만큼 싫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절대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어,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 앞으로 내가 세상을 그냥 살아갔을 때와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런 다가올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눈빛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앞으로 살아오는 과정 중에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피해만 왔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나에게 여러분들도 편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10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10년 전 나에게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현재의 나의 모습한테 편지를 쓰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준 내가 너무 고맙다. 라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6월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샤론 노즈 마스터로 도전을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그룹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 빠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얻어내고 있고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면서 정말 빠른 스피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고 같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번 도전에는요, 글로벌 회원 13명, 이 같이 동참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회원들이 우리 팀 FC와 함께 하겠죠. 그러면 이런 도전에 여러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뛸 수 있을지 두드려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달리는 열차 안에 탑승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일이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 이거 왜 갖고 나왔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가는 일이면 이렇게 얘기도 못 하잖아요. 저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비전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리스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 진짜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진짜 희망을 가지고 10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때 결단하여서 진짜 지금의 모습이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하반기에 목표를 가지고 뛰는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완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 목표 기간에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터키에 다음 주에 튀르키예로 날아가서 이 튀르키예 파트너들하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할 거니까요. 같이 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글로벌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글로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